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의 예병군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지현 멘토입니다. 정지현 멘토님.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아쉬운 또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해주시죠. 예, 얘기해 주시죠. 예, 저희 정예사단이요. 막상막하 투맨쇼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일 것 같습니다. 방송 출연해서 상당히 좀 좋은 종목군들 많이 발굴해서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로 좀 마지막 방송인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섭섭함이 많습니다. 사실상, 여러분들께 조금 더, 하반기장을 조금 이끌어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사정상 조금 하차하게 되었으면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맨쇼, 저희의 정예사단의 마지막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진짜 말 그대로 좀 무난히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통위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결국은 또 동결이었습니다. 사실상 인하를 기대하신 분들도 많았을 테고 저 역시 인하 쪽을 기대해 보았습니다. 환율 부분 때문에 그래 한데요. 자, 역시 금융당국은 굉장히 늑장 대응은 잘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난히 넘어갔어요. 자,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정재현 멘토님. 네. 자, 보통 옵션 만기일 날 영향이 안 나오면 그 다음날 영향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일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지금 미국 선물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야간 선물도 약 0.7%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아마도 내일은 국내 야간 시장이 좀 밀리는 것으로 보고 봤을 때는 만기일 이후에 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옵션 만기일을 무난하게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보다는 아마도 박스권, 즉 여전히 박스권 밴드 안에 좀 갇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약 1,9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기관 쪽은 2,500억 가까이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은 좀 매수가 들어와줬었죠. 결국엔 순환매는 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종목별에 대한 차별화 흐름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워낙 강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이 과연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날 같은 경우 현대 제철이 그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실적이 나올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예상대로 좀 나와줄지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어닝 쇼크로 이어질지 이 부분들을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피해야 된다라면 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화 강세 수혜주들을 무조건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이따가 AS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YB로드 여전히 1등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대안적인 이런 종목군들 좀 많이 말씀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막상막하 투맨쇼를 끝까지 좀 시청을 꾸준하게 하셨다라면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막상막하 투맨쇼는 꾸준하게 시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 막상막하 투맨쇼를 굉장히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 칭찬을 빠뜨리지 않는 저 센스, 예, 놀랍습니다. 자, 코스피, 일단은 코스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장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닥이 강한 상승이 와야 코스피의 길이 열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코스닥의 이제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좀 심각화되고 있다는 거,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군 왜 꼭 찌고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청자분들께서는 종목 압축을 해서 종목 집중 전략을 하시는 것이 좀 유효한 그런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쪽은 여전히 지수하고 좀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만약에 옵션 만기일에 어떤 후유증이 온다 할지라도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보입니다. 결국은 지수 관련 종목들이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점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좀 빠르게 스피드 있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장 들었다 놨다 했던 특징 종목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예, 첫 번째 키워드 현대중공업입니다. 한숨이 팍 나옵니다. 중공업주가 왜 이렇게 빠지니, 이렇게 빠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연일 신저가를 갱신해 가면서, 내려가고 있다는 점. 참,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거 싸다고 자꾸 잡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재호 멘토님. 네. 이거 ELS 만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최근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어쩔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전 손절하고서 다른 종목을 좀 과감하게 좀 보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들이 일단 적자로 좀 전환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박 플러스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어닝 시즌에 대비해서 이익 증가치가 감소가 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적자 전환에 대한 우려 부분들을 제시했던 종목이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분이지만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바닥이다라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해주셔도 좋은 그런 전략인데 지금은 바닥을 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신저가의 흐름들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자리대, 즉 17만원 자리대는 깨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예상했었던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여지없이 비껴나갑니다. 또 하나 ELS 만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이 ELS 조선 섹터 중에는 현대중공업이 제일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화학 쪽에서는 롯데케미칼,
그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S-오일 이런 종목군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7월달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충분한 전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비단 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 조선까지 대부분 다 신저가를 갱신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현대중공업이 선빵을 날렸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조금 더 밀려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 종목 접근 당분간 안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좀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선주는 3, 4분기 하반기부터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막연한 믿음을 심어드렸죠. 대형주는 들고 있으면 언젠가는 수익을 준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들고 가셨는데 결국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오는 순간 이미 안전한 종목은 없습니다. 세상 전체 여러분들이 수익을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종목군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대형 종목군이라 할지라도 이런 반토막 이상이 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종목군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풋옵션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하방적으로 배팅을 해도 배팅을 했을 때 수익을 보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거기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ELS라는 상품이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들 이해 못 하시면서 무조건 위로 배팅하는 주식 쪽에다가 대형주 안전하다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지난달에조차도 현대중공업이 가장 ELS 만기가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좀 들고 가신 분이 있으시다면 조금 앞으로는 이 프로그램 꼭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LS 상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요. 증권사가 가입을 많이 시켰습니다. 일종의 어떤 펀딩, 즉 펀드 형식의 상품인데 이 펀드 형식의 상품에서 낙인 가격대를 만들어놨어요. 낙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낙이라는 가격대까지 떨어뜨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번 쑥 밀으면 그 낙이라는 가격대, 지금 저점 구간대에서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대다수 손실을 보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증권사는 수익을 보는 구조겠죠. 그래서 증권사의 이런 행태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극명한 차이를 만들어냈고 지금 현대중공업도 보면 이 ELS 낙인과 관련해서 낙과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하락폭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증권사가 좀 무리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음 특징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움메디칼이네요. 정재훈 멘토님께서 많이 들고 나왔죠, 그죠? 세움메디칼을 몇 번이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세움메디칼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 강조를 많이 했던 종목인 만큼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세움메디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헬스케어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에 좀 맞는 그런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7월 달에 베트남 공장이 좀 완공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장 가동에 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매출에 대한 캐파 증설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증가 부분들은 당연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있습니다. 성장성이 좀 상당히 크죠. 최근에 중국에 대한 수혜를 보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화장품 섹터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중국 시장 거대한 시장에 대해서 수혜를 좀 받는 종목군들은 항상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움메디칼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움메디칼이 뿐만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움메디칼이 상당히 좀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죠.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도 점차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보게 된다면 무슨 종목이 있을까요? 바텍이라는 좀 종목이 있었죠. 예병구 멘토께서 익절가를 너무 높게 해주시는 바람에 익절가 터치하고 나서 거의 50% 이상 더 상승했던 이 바텍, 그렇게 러프하게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결국 이러한 종목군들이 더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이 종목이 익절가를 터치를 안 했다면 아마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빨갛게 왕관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뒤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칭찬입니까? 여기입니까? 칭찬이죠. 예. 네. 오늘 영어 굉장히 많이 쓰십니다. 러프, 타이트. 평소에 잘 안 쓰시던 영어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좀 오버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마지막 방송이라고 너무 오버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버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이 세운 메디칼 정재훈 멘토님께서 강조하신 만큼 저도 좀 잘 아는 종목입니다. 고령화 이슈 분명히 있다는 거 알고 있었고, 이 세운 메디칼의 어떤 카데타 이런 제품들은 여전히 병원에서도 일회성, 즉 소모성 제품이라서 굉장히 많이 제품 수량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고령화 성장, 즉 고령화 사회가 올수록 이 세운 메디칼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제대로 날을 세워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세운 메디칼 아마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저희들이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요. 들고 계신 분 있으면 여전히 익절가를 조금 상향시켜 가면서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예, 삼화전기네요. 삼화전기가 오늘 특징적이었다기보다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특징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중국이 친환경 자동차, 즉 하이브리드나 이런 전기차에 관련해서 바로 10% 세금을 철폐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세제 지원뿐만이 아니라 보조금까지,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내년까지 10만 대 정도의 어떤 목표치를 세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아마 중국 정부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런 것들이 전기차에 충분한 수혜가 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삼화전기 오늘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대다수 좀 상승을 했는데, 전기차 섹터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쪽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고 보십니까? 네, 뭐 어느 쪽을 움직이든 뭐 움직이는 거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전기차 관련 섹터들은 다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속 충전까지 충분히 다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삼화전기가 거의 뭐 전기차에 대한 이슈 부분들 때문에 14%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과연 이렇게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삼화전기가 아니라 다른 종목이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올라가야 됐었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적은 삼화전기가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썩 훌륭하게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차라리 다른 종목군들, 뭐 보게 되면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코디에스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고요. 전기차 이슈는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고 테마성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기차 관련해서는요, 실적이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성장성까지 부각이 된다면 금상첨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재훈 멘토님께서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코디에스, 예, 정말 지금 실적도 돌아오고 있고, 분명한 것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성장성이라는 날개까지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자, 시장에서 높은 수익률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멘토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늘의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7월 10일 목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박님이 오늘장 2.67% 상승 마감하면서 추천 이후 꾸준한 상승세로 5.5%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YB로드가 오늘장 4.52% 상승 마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69.6%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컨택솔이 오늘도 높은 상승률 보이며 35.3%를 기록해 다시 2위 자리 탈환에 성공했고요. 3위는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6.8%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한 단계 하락한 모습입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9.5%를 기록하고 있고요. 5위는 남은우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1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69.6%를 기록하며 위풍당당하게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역시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40.8%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정동훈 멘토가 76.7%를, 3위는 조민규 멘토가 4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의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사마네트워크스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고요. 은메달은 예병군 멘토의 박태길, 동메달은 정동훈 멘토의 컴투스가 명예의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저 점검을 좀 해드려야 되겠죠. 자, AS 좀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I스틸입니다. 제가 바로 화요일 때 출연해서 요게 마이너스 권역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지금 딱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5% 이상 조금 상승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예병군 멘토의 종목은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설사 손절선을 설치했더라도 결국은 올라왔다는 거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한국큐빅도 이제 완연한 플러스권으로 또다시 돌아섰습니다. SEL 여전히 좋고요. 그 다음에 Snet 제가 강조 많이 드렸었죠. 바로 구더스를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 유지 보수 이런 쪽에 그런 실적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트워킹 시스템, 통합 솔루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반등의 자릿대가 왔다라는 시점부터 해서 정확하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박님, 메이드 인 베트남. 그 얘기 드리면서, 자, 이 강조를 많이 드렸죠. 팡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매수 가격을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틀간 꾸준히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요런 점들 참고를 해보신다면, 제가, 이제, 여기 포트만 남겨놓고, 떠나지만 여러분들 이 포트 잘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수익률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섭섭하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주식 승천, 주식 승천 때는 제가 챔피언이었는데,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자리를 조금,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 내줬다는 거,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릴 히든 카드 들고 나왔습니다.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철강업 보조죠, 그죠? 철강 업황 자체가 보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냉연 강판을 생산하는 업체다. 자, 철강 회사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 영업 마진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철강 회사 중에 지금 이미 포트에 하나 편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NI스틸인데요. 이 중소 철강 업체들이 전부
좀 선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들이 지금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 영업 마진들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수입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제 수혜를 받는 것이고, 그 수혜를 받는 것이 다시 이런 철강의 수출과 더불어서, 조금 상쇄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원자재 가격, 즉 원재료 가격에 인한 만큼 좋은 호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참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철강 업황 중에서도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그대로 맞춤형 제작을 해주고 있다는 점,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은 회사들은 이런 점이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히든 카드는요, 예, 바로 금강철강입니다. 이 금강철강은요,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7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9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900억 원에서 지금 이 회사에 자리하고 있는 위치, 즉 시화공단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시화공단에서 이 회사의 땅, 즉 부동산 가치를 재평가해보면 결과적으로 200억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은 1100억대 이상은 가 있어야 되고, 그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3년 연속 평균 영업이익이 78억 원 이상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600억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구나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기술력으로 포스코의 맞춤형 철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DIY라고 하죠. Do it yourself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맞춤형 제품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죠? 그 스스로 만드는 것인데, 스스로 만들 때는 뭔가 창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욕구가 있게 되는데, 그 요구들을 맞춰줄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 바로 금강철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PPT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정재훈 멘토님을 따라 좀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홈페이지. 자, 보시게 되면, 자, 24시간 생산 출하로 고객의 납기일자를 100% 준다. 믿음이 확 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공지사항에는 편집이 안 됐습니다. 자, 다음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철강의 공장입니다. 바로, 제가 땅 가치 200억 원을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 공장인데요. 시화공단에 있습니다. 8,000평의 넓은 물류기지. 자, 평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치는 재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이 회사 주목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준비한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강의 냉연 제품인데요. 여러 군데 쓰입니다. 이 냉연 제품은요, 매끈한 제품이에요. 여러분들, 철강 제품 중에서도 까끌까끌하고 그런 제품이 아니고 매끈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부가가치 쪽인 구조용 강판, 범량용 강판, 그리고 고장력강이라고 해서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일반 냉연 강판인데요. 요거는 고부가치 제품은 아니에요. 요 세 가지가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익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냉연 제품을 생산하는 금강제강, 예, 금강철강, 금강제화하고 헷갈렸습니다. 금강철강,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두하면 금강제화 입에 자꾸 베기다 보니 금강제강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금강철강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저평가도 저평가지만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과 이 실적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거기다가 하나의 즉 날개가 더 달렸어요. 뭐냐면 중국이라는 날개가 더 달렸고, 그걸 이제 오른쪽 날개로 본다면 왼쪽 날개는 뭐가 달렸느냐면 이제 원재료 가격을 낮춰놨어요.
안정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수입 마진 폭이 개선이 많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동사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금강철강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철강이요. 최근에 조금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금강철강은 지금 3,200원대 지금 와 있는데요. 자, 이 금강철강이 지금 예각이죠. 그죠? 예각, 둔각, 그 다음 또다시 예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얼마든지 지금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잡아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매수 가격대를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3,265원에 종가가 마감이 되는데 15원 싼 3,250원. 야, 쪼잔합니다. 그죠? 3,250원에 매수가를 설정해 놓고, 자, 목표가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다. 자, 목표가 의미는 없는데 일단 전고점대 부분이죠. 3,600원을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00원대 여기죠. 그죠? 여기 부근에서 좀 목표가를 설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요 타이트하게 잡고 갔습니다. 저희 정점에서 계속 러프하게 잡고 가라고 하지만 저는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자, 손절가 3,070원 잡아 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메모하셨다가 그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좀 즐겁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까지 우려하면 여러분들을 또 떠나보내는 마음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야심차게 준비해온 히든카드 금강철강이었습니다. 정재현입니다. 마지막 출연이죠. 마지막으로 좀 제안을 해드릴 종목입니다. 뭐 야심차게 들고 나오지만 저는 항상 종목을 들어나올 때는 항상 야심차게 들고 나온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포트폴리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만 일단 남아 있는데요. 여기 한 종목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차이나 하우라를 좀 빼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 출연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손실 권역에 있었던 그런 종목군을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전날 이틀 전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대규모의 좀 유상증자에 대한 얘기도 좀 했는데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물량이 좀 상당히 많았었는데 저희 왜 하필 유상증자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좀 남습니다. 유보율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이고 부채 비율도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유상증자를 좀 했다라는 거는 주주에 대한 이 주주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좀 중국 시장, 이 중국 주들의 중국 주식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의심, 이런 신뢰도는 아직까지 좀 회복을 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던 저 때문에, 손실이 좀 나셨다라면 아마도, 좋은 종목군들로 그 기회를 충분히 만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좀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YB로드죠. 69.6%입니다. 거의 뭐 70%죠.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를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YB로드를 좀 잠깐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3,120원입니다. 4.52%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가 편입을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부터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점, 저는 알고 있었지만 기관 쪽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이때서야 들어와 줬다라고 본다라면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오지 않았을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이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이 종목을 매도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 종목에 대한 AS가 좀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내일 샘플러스에서 아마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둘 거니까 아침이죠? 오전 8시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황적인 얘기와 종목에 대한 얘기들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공개 방송을 진행할 테니까요. 그때 꼭 참여하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AS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종목 KG ETS입니다. KG ETS 약간 좀 밀렸죠? 2.6% 정도의 수익을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시초가에 좀 매도를 최종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증설을 좀 했고, 그리고 난 이제 시와 공단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좀 늘리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내일 오전 공개 방송 때에서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이죠.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홀딩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성이고요. 세 번째는요,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홀딩스라는 이 얘기는, 얘가 지주사겠구나, 라는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서 작년이죠? 막상막하 투매슈가 아닌 이 모태가 됐던 주식 승천이었었죠? 그때 이 홀딩스 관련주들, 일진홀딩스, 진양홀딩스,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등 기업이었었죠? 하림홀딩스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림홀딩스가 아마 신고가 갔을 겁니다. 그 의미는 지주사가 여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트렌드와 여전히 좀 맞물려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 기업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자회사들이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6개의 자회사, 그리고 14개의 손자회사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이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점차적으로 좀 상향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이 좀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회사가 있는데요. 좀 전에 자회사라는 말씀드렸었죠?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 있는데,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죠. 오늘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바이오 스페이스라든가 바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의료기기 쪽이나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고 오늘 신고가의 흐름들을 기록을 했죠. 아마도 이러한 모멘텀까지도 겹쳐지게 된다라면 좀 더 상승을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일진홀딩스입니다. 015860. 자, 이제 히든카드를 하나씩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입니다.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지속성장하는 미래창조기업 일진. 전 멘토분의 홈페이지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쁜 디자인. 상당히 좋죠. 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일진 LED, 일진 다이아몬드, 일진 홀딩스 전주방송, 일진 제강, 일진 디스플레이. 모든 자회사들을, 손자회사들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진의 40여 년 역사 속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홈페이지가 이쁜 기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사업 영역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이쁘죠. 크게 보게 되면 전기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품 쪽, 그 다음에 금융 쪽까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 방송까지 하고 있네요. 금융 쪽 다방면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LED, 그 다음에 건설과 건축,
대부분 다 전방산업과 서비스, 소재 이런 분들 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실적이 점차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 주가 상당히 좀 좋죠. 그죠? 그 다음 일진제강, 일진다이아몬드에 대한 실적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LED 조명 물 만났죠. 그렇다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경기가 회복이 되고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홀딩스의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일진홀딩스 위에 지금 일진전기, 일진다이아몬드, 일진디에코 등등등 많은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참고 자료만 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자회사들로 들어가서 일진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익 아닙니다. 이익입니다. 자, 보시면 매출액은 상승을 했다가 주춤했었습니다. 2013년도에. 근데 2013년도에 바닥을 찍고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매출액의 규모는 조금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난 이후에 2013년도 때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 그렇다면 꾸준하게 실적이 좀 증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진다이아와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변화가 되는 부분들은 없지만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바닥을 찍고 난 그 뒤에는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다시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일진홀딩스에서는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이거. 지금 바이오스페이스, 바텍, 세운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헬스케어 쪽이죠. 의료기기 쪽. 근데 이 일진홀딩스도 글로벌이 아니죠. 의료기기 시장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면 글로벌 의료장비 시장을 보시게 되면 영상진단 장비가 약 70조 원의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가. 초음파 장비가 6조 원이 되겠고요. 의료 장비가 약 320조 원, 이 시장에 대한 규모인데요. 점차적으로 매년 평균 5%와 6% 그리고 5% 가까이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시장에 대한 규모는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알페니엄 메디칼 시스템입니다. 이 알페니엄 메디칼 시스템을 좀 보시게 되면 초음파 진단기,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한 치료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일진홀딩스가 약 9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7년이죠. 지멘스의 연구소장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일진홀딩스가 인수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고요. 지금 사명에 바뀌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은데요. 알페니엄 메디칼 시스템을 보시게 되면 매출이 꾸준하게 급속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알짜 우량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덤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매출밖에 없으니까 차트를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진홀딩스의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상황들인데 거의 뭐 신고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과연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 쪽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이구나 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정배열 권역이죠. 많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많이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고점도 마찬가지로 높여지는 이러한 상승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7,49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7,300원 이하권역에서 좀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에서는 매수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이 7,300원 이하권역에서만 매수를 해보는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대인 8,2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저도 조금 타이트하게 6,900원을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시장에서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유행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습니다. 저 PBR, 여전히 PBR 기준으로 한 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지훈 멘토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히든카드까지 다 해드렸고요. 정지훈 멘토님. 네. 지금 이제 1위로 이제 또, 이 프로그램을 하차하는데 좀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네, 섭섭하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섭섭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섭섭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에 강연에서 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강연에도 가고 공부방 하죠, 온라인에서. 저녁 10시에 공부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도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뭐 들뜬다라는 표현은 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TV에 안 나오더라도 좋은 종목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 전략이나 이런 걸 말씀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요. 크게 저는 걱정할 필요성은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떠나는 자의 모습은 아름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죠? 아름답습네요. 그죠? 자, 제가, 주식, 승천 때는 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었는데, 막상막하에서는 희한하게도, 자꾸 손절선을 터치하거나 익절가를 터치하고 날아가는 바람에, 수익률은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MDS 테크, 오이솔루션들이 정말 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 점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떠나지만 이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사드리고 당분간은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보니까 추천 그 상담 쪽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종목들이 거의 저희 정예사단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뢰를 많이 얻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를 아껴주신 분들에 대해서 더더욱 고맙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정재현 멘토님, 네. 마지막 인사 또 한번 해주시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더 좋은 수익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